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21분입니다. 예. 자, 코스피 200 지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잘 보세요. 이 형태. 예? 그러니까 봉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 케이스잖아요. 하단선이. 하단선이 이제 이렇게 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사용한 거고 얘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보통 요 선이 강한 선이고 예, 요게 약한 선이거든요. 근데 약한 선이든 강한 선이든 상관없이 예, 하단선을 누른다라는 거는 돈을 필요로 해요. 예, 그러니까 하단선을 누른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예? 하단선을 누른다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 여기서 돈은 뭐예요? 개인의 현물 매수죠. 그러니까 내려가려면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언제 끝나요? 3월에 끝나죠. 예. 그러니까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현물을 사야 된다고. 그럼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개인 현물 매수 없이는 예, 개인이 매수 안 하면 하락도 없는 거죠. 자, 외국인의 입장에서 지수를 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매수를 시키죠. 근데 외국인이 하락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면 개인에게 매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응? 개인에게 현물 매수를 시키면, 예? 개인에게 현물 매수를 시키면 지수가 내려가는 거고, 예? 개인에게 현물 매도를 시키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자, 요거 이해되셨죠? 요 개념이 이해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기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봤더니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이제 11월이고요. 이렇게 12월이고 1월이고 2월이에요. 자, 11월에 개인이 6조를 팔았어요. 네. 12월에 개인이 7.5조를 팔았습니다.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2.8조를 매도한 거죠. 지금은 한 8조 정도, 여기 2.8조를 매수했고, 예, 여기는 이제 8조 정도를 매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봉이 이봉 사이즈나 이봉 사이즈나 이봉 사이즈나 다 같은데 돈은 엄청나게 차이나요. 여기는 7.5조, 여기는 8조인데 여기는 2.8조밖에 안 돼. 그럼 요 봉 두 개만 합쳐도 얼마예요? 15.5조죠. 예. 그럼 15.5조를 매도했는데 매수는 2.8조잖아. 그러면 15.5조에서 2.8을 빼보면 이게 얼마예요? 7이고 요건 그럼 12.7조잖아요. 이 돈만. 그럼 요 박스권에서 지금 개인이 매도한 것만 12.7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증시 측면에서 보면 예, 상당한 돈이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과 기관 돈이 유입이 되는 거고 개인 돈은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자금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하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다시 내려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인한테 사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찍고 예, 이제 여기다가 또 개인 매수 시키는 거지. 예. 개인 매수를 시키면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개인 매도를 시키면 위로 가겠죠. 개인이 매도한 것만큼 매수해야 누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봉만 누르면 뭐 하냐고. 돈을 눌러야지. 예? 돈이 눌러져야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차트가 왜 이렇게 그려지냐? 돈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예? 돈의 의지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분기봉, 월봉. 자, 월봉의 볼벤 20은 354.6이고, 예, 분기봉의 하단선은 356이잖아요. 그래서 356 아래는 매도가 없고, 그죠? 354.6이 위는 매수가 없죠. 이 규칙만 지금 지켜도 사실 큰 피해는 없잖아요. 356이 지금 안 됐어. 그러니까 356위에서 매도한 사람은 손실이 없어. 그죠? 그리고 354.6위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은 지금 355니까 손실도 없어요. 근데 이 규칙을 뒤집으면 골치 아픈 거죠. 예를 들면 356 위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354.6위 아래에서 매도한 사람은 둘 다 힘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 네?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이게 고가일까? 네? 이게 고가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월봉의 고가가 예, 고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가면 매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고가가 이 고가는 다시 안 넘을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지금 매도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번 달에 만들어진 고가를 다음 달에 못 넘으면 쏟아져 내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게 고가 같지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고가가 고가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가깝냐. 거리를 보시라는 거.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넘기 쉬운 거지. 예?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넘기 쉽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 개인이 매수해. 그러면 이게 고가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개인이 매도해. 그러면 저게 고가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왜 오르고 왜 내리고 왜 월봉이 마감하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선행이 안 되면 계속 하루하루 봉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자, 3월 종가 357.99.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밑으로 끝나면 하방, 요 위로 끝나면 하방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3월 종가가 357.99보다 낮을 수가 있고 357.99보다 높을 수도 있어. 그럼 얘는 하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방일 확률이 커지는 거지. 근데 지금 355잖아요. 응? 지금 355라고. 그러니까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하락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응? 이게 357.99 위에서 움직이면 어쨌든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357.99 아래에서 움직여. 그러면 언제든지 내릴 수도 있는 환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 3월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357.99 아래로 갈 거잖아요. 응? 3월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357.99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고 3월 달에 종가가 상승하면 357.99보다 높아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위로 가면 상방, 아래로 가면 하방 확률이 커요. 근데 여기서 상방, 하방의 개념이 단순하게 3월 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 4, 5, 6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2월 달만 보면 상방이에요. 2월 달만 보면 이걸 보고 하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응? 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봉도 그렇고 상방에 유리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 봐도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건 2월 달에 한정된 거지. 자, 1월 달에 증시가 내렸죠. 1월 달에 증시 내릴 때 얼마 샀어요? 개인이 5조 4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상방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하방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상방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왜 그래요? 봉이 양봉이고 개인이 현물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뒤바뀌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개인 현물을 사야지. 응? 개인이 현물을 사야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락이 오려면 개인 현물을 사야 돼.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압도적으로. 여기서 압도적이라는 의미가 뭘 뜻하냐면 뒤집어지지 않아야 돼요. 금액이. 1,000억, 2,000억 매수한 거는 그 다음날이 되면 뒤집을 수 있어. 그렇죠? 뒤집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않을 만큼의 금액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개인 매수가 들어올 때 5천억 이상 아니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와야 다시 뒤집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봉을 그려. 음봉으로 내려. 근데 개인의 매수가 안 실려 있어. 그럼 뒤집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쉽게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 자금 자체도 그렇게 집행해 놨다라는 거죠. 근데 뒤집기 싫으면 돈을 쏟아 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점을 찾아야 돼요. 응? 돈을 쏟아붓는 그 시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저는 사람들한테 하방을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 아니, 돈 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차트를 마음대로 그리잖아요. 차트를 마음대로 그리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면 뭘 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에 의해서 차트가 그려질 텐데.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돈의 변화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의 변화. 예? 돈의 변화요. 압도적인 개인의 현물 매수가 필요하다. 자, 이게 올라오면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라는 사인이 와야겠죠? 예?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라는 사인이 떠야 같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가 무너질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증시가 무너지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지금 증시는 어차피 월봉은 4월, 5월, 6월 이제 3, 4, 5, 6 이렇게 고가를 계속 높이면서 가야 돼요. 미국 증시는 고가를 낮추면 위험해져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고가를 낮추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우리 증시도 무너질 거라고. 근데 무너지는 폭이 작지는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올리고 있는 게 뭔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활성화된 상태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2년도 9월 정도가 지금 전 바닥일 거예요. 그때가 바닥인데 지금 1년 넘게 올랐어. 예? 지금 상승세가 1년 넘게 올라온 상태라고요.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바닥을 찍고 이렇게 훅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근데 지속되어 온 과정 속에서도 그다지 상승세가 강하지 않았던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응? 상승하는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고. 뭐 어떤 기업은 적자가 나고 어떤 기업은 실적이 20년 전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시만 올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받쳐줄 현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걸 받쳐줄 현실이 있어야 돼. 이 현실이 없어지는 순간 무너지겠죠. 근데 그 현실이 어쨌든 미국의 증시잖아요. 미국의 증시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 증시가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 희망이 꺼지지 않아야겠죠. 제가 어제 종목 중에 보여드린 거 삼성 SDI,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NC소프트 이런 종목 보여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 오르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 종목들은 다 죽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세 상승 장의 흐름이라면 대부분 이제 대세 상승은 유동성에 의해 오잖아요. 예? 돈이 막 그냥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종목을 가리지 않고 막 올라요. 근데 지금은 종목을 너무 가려요. 응? 종목을 진짜로 많이 가리고 있다고.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만 오르고 있지 전체적으로 오르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섹터, 그 종목에 대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다만 그쪽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요. 응? 그쪽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지수도 무너지기 힘든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해.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한다라는 건 그 섹터에 있는 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력으로 퍼부었던,
투자했던 섹터의 돈이 시장에 다시 나온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개인 매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월봉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예? 이거요. 이거 지금 고가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의 이 정도 고가면 저는 넘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못 넘기겠어요? 이거 못 넘기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정도 꼬리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예, 넘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이 봉을 보고 공격적으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가 어렵다. 매도 전략을 가져가려면 예, 고가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고가를 낮추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가깝잖아. 예. 그래서 매도 전략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세요. 이걸 고가를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가를 넘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도하시라니까요. 지금 매도해도 돼. 뭐 360일까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 고가를 넘을 수 있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당연히 딜레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게 일봉 보고 단순하게 아 나는 매도해도 되겠다. 나는 곧버스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세요. 고가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고가를 넘을 수 있다면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오겠죠. 그 오버슈팅이 나온 후에 무너질 거냐 버틸 거냐는 다음 문제예요. 자, 미래를 보겠습니다. 이 미래를 보는 이유는 미래의 환경을 미리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볼펜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볼펜이 일로 가잖아? 그 다음에 이 정도로 가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1번보다 2번이 높고 3번이 높아요. 근데 다음 달에도 거래량은 위에 있어요. 거래량은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갑니다. 응? 종가는 예, 옆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요. 만날 수가 없어. 응?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종가도 360일 아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357.99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위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이 아래까지 내려가느냐.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윗꼬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종가고 다음 달 시가라고 가정했을 때 3월 종가는 360일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357.99보다 낮을지 높을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달리더라도 이 고가를 또 그 다음 달에 못 넘으면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가 높아지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낮추면 돼. 예? 그 다음 달에 낮추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357.99 위에서 끝나느냐 아래에서 끝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 이 숫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월봉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하단선이 계속 발달된 상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 공략을 하실 때는 뭐가 필요하다? 개인의 현물 매수. 현물 매수가 나와야 하단선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물 매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세요. 본인이 하방 투자하면서 개인 현물 매도하는데 하방에다 배팅하면 물려요. 물리게 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세요. 자,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조입니다. 네, 제일 싫어하는 구조. 하단선 아래에서 내리는 거.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줘요. 이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자, 보이세요? 네, 지금 하단선 여기 있잖아. 357.38에 있어요. 그러니까 357.38 아래에서는 주봉은 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봉은 매도 가치가 없어. 다만 월봉이 354.62 위를 매수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매도를 할 수는 있겠죠. 354.62 위는 어쨌든 월봉은 위를 막잖아요. 월봉은 354.62를 막고 위를 막고 반대로 주봉은 357.38 아래를 막고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기도 그렇고 위로 올라가기도 그렇고 둘 다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같이 봉이 끝나.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 치고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미 주봉은 저가를 깼잖아. 그러면 일봉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일봉은 저가를 지키면 사면 돼. 저가 깨졌으니까 안 사고 오늘 같은 날 저가를 지키면 사면 되는 거잖아요.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 쳐도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 쳐도 돼. 그러니까 오늘 매도도 되고 매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월봉은 354.62 이상이 매도 영역이잖아. 분기봉은 아니지만 월봉은 그 위가 매도 영역이고요. 주봉은 반대로 그 아래가 357대 아래가 매수 영역이니까 주봉은 다 매수가 돼. 네.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뭐예요? 내일 종가가 어디서 끝나느냐. 왜? 주봉도 끝나고 월봉도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을 때 월봉이 고가를 넘을 수 있느냐? 1번. 주봉이 저가를 깰 수가 있느냐? 2번. 네, 이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주봉이 저가를 깨. 네? 주봉이 저가를 깬다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만들어진 이 저가 이걸 다음 주에 깬다면 아래도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아래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월봉의 고가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어버리면 위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박스 친 거죠? 박스 친 거잖아. 이렇게 박스 친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못 넘으면 매도, 여기를 못 깨면 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길 깰지 여길 넘을지는 돈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유심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돈을 바라봐야 돼. 차트를 보는데 돈을 바라보지 않으면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네? 외국인이 미친듯이 매수하고 개인이 미친듯이 현물 매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하방이 오라요, 하방으로 가야 돼요, 떠드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돈이 집행이 돼야 돼요. 네. 제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돈이 집행되지 않을 때는 뒤로 한번 물러서서 잘못 분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투자자에게 계속 하락을 강요하고 하방에 배팅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 싸움은. 예? 이 싸움은 안 끝났다고. 우리는 지금 이 상승세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앞으로 상승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고.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적어도 6월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고가를 낮추는 순간 무너질 거예요. 고가를 낮추는 순간 무너진다고. 이해하셨죠? 예? 고가를 낮추는 순간 무너진다고. 근데 그 고가가 월봉이야, 월봉. 예? 월봉의 고가가 낮아지는 순간 무너질 거예요. 그 월봉의 고가가 낮아진다라는 건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을 유지하고 싶은 세력의 입장에서는 계속 고가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고가를 못 넘으면 고점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고점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일봉의 고점, 주봉의 고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연봉의 고점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올해 고점이 2월 달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10개월 동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가 근처에다가 종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월말이 되면 계속 종가를 고가 근처에다 갖다 붙이는 거는 고가를 넘기 위해서죠. 고가를 넘어야 그 다음엔 좀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신고점이 계속 나오잖아요. 고가를 넘으니까 신고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신고점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신고점을 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신고점이라는 건 지금이 가장 비싸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건 가장 비쌀 때 사는 거지. 하락의 조건 뭐예요? 고가를 낮춘다. 이해되셨죠? 예? 증시가 하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어야 돼. 1번 고가를 낮춰야 되고, 그죠? 그리고 종가를 하락시키면 되는 거예요. 고가를 낮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윗꼬리. 네? 윗꼬리를 충분히 만들어야 고가를 방어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돈이요. 우리나라는 수급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사야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개인이 현물을 산 날은 하방 보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제. 자, 오늘 개인이 현물을 팔죠. 오늘 같은 날 하방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현물을 팔려면 미장이 무너져야 돼요. 네, 미국 증시가 무너져야 외국인이 현물을 팔지. 미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팔겠어요? 안 팔겠지. 그래서 미국 증시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주봉의 형태는 하락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예? 지금 주봉의 형태는 하락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봉에서 하락하려면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 매수하면 내려갈 수 있어. 근데 개인이 현물 매도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내일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다시 내려갈 겁니다. 예? 내일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면 다시 내려갈 거야. 근데 내일이 종가잖아요. 그럼 내일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월봉도 망가지고 주봉도 망가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내일도 개인이 현물 매도를 한다? 그러면 월봉도 살아나고 주봉도 살아나는 거예요. 응? 이 게임은 지난주 고가와 이번 주 저가와의 싸움입니다. 이번 주 저가를 깨느냐, 지난주 고가를 넘느냐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좁아요. 생각하신 것보다 꽤 좁기 때문에 개인의 현물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바라보세요. 이제 곧 2월달이 끝나고 3월달이 올 거예요. 그럼 3월달이 왔을 때 개인의 현물 매도세가 또 강하게 나오면 370까지는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개인의 현물 매수가 강하게 나오면 어쩌면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점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